보조 ECU.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 경산 IC에서 경주 IC까지 왕복을 합니다. 거리는 대략 1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스트 칩을 장착한 후에 동일한 거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에 따라서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이제 발의 움직임, 컨트롤에 따라서 연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C를 통과하자마자 스마트 크루즈로 운영할 겁니다. 스마트 크루즈 100km 정확하게 맞추어서 최대 맞추어서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주행 방식에 따라서 이제 트립상 연비가 나오겠죠. 그 두 가지를 일단은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동차 트립상에 나와 있는 그 연비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이 자식이 뭐라고 씨부러 샀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대략 한 15km 정도 연비가 나오는 차량인데 칩을 장착한 후에 20km 나갔다. 근데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왜냐? 칩이 트립을 속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트립상의 연비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연비도 동시에 계산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 특정 주유소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그 주유소 안에 있는 주유기도 특정 주유기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주유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오차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갔다 온 이후에 들어가는 주유량을 가지고 실제 연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유 방법은 처음에는 제가 주유구에 연료가 보일 만큼 주유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제 주유소 선정을 위해서 주유소를 방문해서 제가 문의를 한번 해본 결과 그렇게는 주유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관계자분께서 가장 오차가 적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1단으로 이제 주유구에 보면 1단이나 3단 이렇게 단수가 있는데 1단으로 아주 저속으로 주유를 해서 가득 차게 되면은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스탑이 됩니다. 그 시점까지 주유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그렇게 주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유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정 상태로 주행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양이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양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고스트 칩을 장착하고 동일한 거리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또 동일한 방법으로 또 주유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실연비까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트립상 연비, 순정 상태로 주행했을 때 연비와 고스트 칩을 장착했을 때 트립상의 연비를 비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연비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오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미할 수도 있고 그게 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설 만큼 연비 차이가 크게 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정말 그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지 저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늘 테스트 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종은 올류 스포티지 2.0 디젤 되겠습니다. 6단 미션을 채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68,000km.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혀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정 상태 그대로의 차량을 섭외를 했습니다. 고스트 칩이 신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주로 타고 다니시는 차량을 섭외를 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국내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디젤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 현대 기아 디젤 엔진. 그래서 이 동일한 비슷한 엔진을 쓰고 있는 차종들은 아마 오늘 테스트 결과를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셔도 아마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첫 번째 주유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실련비가 나올 테니까요. 잠시 후에 주유소에 도착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그대로요.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 평균 연비와 트림미터를 리셋시키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입을 하자마자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자, 본선에 들어가자마자 오토크루즈 100km로 정확하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세팅을 하고 나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자, 보이시죠? 자, 크루즈 100km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을 보시면은 아시겠죠? 제가 아무것도 없이 밟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토크루즈가 정확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8배속으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의 모든 구간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돌리게 하셔서 주행 구간은 이렇게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자, 남들이 브레이크 튜닝을 해요. 근데 나는 이 차를 타면서 브레이크가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 브레이크 튜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쪽으로 다시 좌회전해서 나와야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골목길로 들어갈게요. 골목길 들어가서 자, 여기서 후진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돌릴 수 있게 걸으셨죠? 이따가 똑같은 위치에서 차를 돌릴 거기 때문에 거리상에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약 500m, 60km 구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트립상에 18.6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연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트립상 연비가 18.2km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탈 운행 거리는 103.5km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끝. 네네네. 자, 칩 장착 후에 이제 동일한 거리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칩이 모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번이 원래는 가장 연비가 잘 나오는 모드이긴 한데 테스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출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4번 모드를 이용해서 연비 측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로도 잘 나온다 그러면 2번 모드를 사용했을 때 더욱더 잘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을 장착 후에 동일하게 주행을 마치고 이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리는 103.5km 동일하고요. 연비는 트립상 연비는 22.0km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유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넣으면 되죠. 그래. 빼면 되죠. 네네. 촬영 시간이 매우 길어서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제가 아유,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1리터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3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연료 탱크가 70리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동일한 연료로 200km 이상도 주행이 더 가능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크냐 작으냐, 크냐 작으냐,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겨두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no! Ah!